매주 금요일이면 저희가 또 빼놓지 않고 짚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죠. 바로 갤럽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는 이게 최근 6개월간 단연 최고치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된 이후에 작년 7월에 65%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최고치를 다시 한번 달성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진짜 잘합니다. 뭘 잘해요? 일을 이유를 나 떠나서요. 잘한다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진행자가 잘하는 우리 진행자님도 잘하시고요. 네네네네. 제가 요 근래 이제 네. 또래 동년배 네.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요. 네. 밥 먹을 때 대화 주제부터가 달라요. 친구들이 다 코스피 얘기합니다. 몇 살이신데요? 제가 지금 93년생이니까. 그래요? 네. 제가 9사인데. 정말요? 네네네네. 저보다 동생이시라고요? 왜 놀라세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이렇게 놀랄 겁니까? 네네네. 아닙니다. 네. 어제는요 우리 시청 요원님들이 네. 이지선 앵커님이 제일 젊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젊어요. 저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94년생이시죠? 네네네네. 저희 동갑입니다. 개띠? 그렇습니다. 네. 94년 개띠입니다. 띠동갑으로. 네네네. 네. 띠동갑? 네. 뭐예요 그게? 네. 자, 그럼 제일 연장자인 제가 잠깐 말씀을 이어나가자면 네. 아니 또래 만나면은 항상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와요? 아니 원래 전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게 네. 이제 좋은 자리 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현재 정부에 닿아 있고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충분히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 저희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 사실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당연히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 주식도 출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처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예. 사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큰 영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가 폭락하고 출렁이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1%포인트 더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재명입니다. 이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이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그리고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이 7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지 못해도 그 성대만 쏙 빼와서 이 자리에 앉힌 성대를 같은. 청와대에서 이게 붙여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지선의 시청지기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실제로 들으니까요 국무회의 보는 것 같거든요. 경이롭죠. 왜 국무회의 앞에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영식 같은 그런 방송 불가용 인재는 더 이상 이제 척결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영식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고무적입니다. 그건 네네네. 네, 지금 행복합니다. 네. 이어폰으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이거든요. 네. 이걸 직접 나와서 하거나 우리가 정상화해야 돼요, 텐데 이런 것들은. 네, 내용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7대 비정상을 콕콕 집었어요.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사실 레토릭처럼 많이들 하던 말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진짜 해낼 것 같은 이런 어떤 결과로 그동안 보여왔던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분을 짧은 시간을 보고 지지하시는 분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을 지켜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단한 그런 견고한 지지층이 지금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세금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정상화 속도 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우리 표 준비된 거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별로도 보면요. 잘한다는 거 긍정이 대구 경북에서도 무려 49%가 나왔습니다. 49%. 다른 지역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50% 훌쩍 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 뭐 95% 신뢰 수준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늘 갤럽 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3.1%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치만 봐도 될 정도로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가 그 정당 지지율과도 당연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 갤럽에서 당연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하면서 정당 지지율 함께 조사하는데요. 민주당도 46%. 이 46% 역시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기가 대통령 인기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이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논평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어느 분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대통령. 저는 뭐 일을 할 뿐이죠. 예. 국민들이 네. 다 그렇게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지율 신경 안 쓰고 예. 나는 일만 그냥 할 뿐이다. 예, 저는 뭐 숫자 보지 않는데 우리 시청주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지금 아직 좀 적은 것 같아요. 구독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많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시청주의 홍보해 주십니다. 근데 네. 진짜 좋아요 좀 저렇게 얘기하실 것 직접은 같아요. 아니죠. 직접은 직접은 아닌데 직접은 또 정확하신 비정상의 분입니다. 정상화가 들어가죠.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화. 자, 이지선의 시청주의를 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같은 많이 이슈인가요? 눌러주시는 것이 정상화다. 어떻게?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여다가 민주당의 지지율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여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SNS X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입니다. 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그리고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앞서 이 7대 어떤 부패 범죄, 이 형사 범죄 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비정상. 아니 휘발유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랐다니까 네. 고민되더라고요. 차를 버릴지. 버리기까지는 않는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나 그 정도로 신경이 쓰였는데 차라리. 저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온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많다. 그럼요.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가격을 담합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일제히 모든 정유사의 휘발유가 다 오를 수가 없는 건데 게다가 우리가 엄연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구입할 때부터 그것이 이 주유소에서 소매로 팔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 이게 최소 2주에서 4주라고 알고 격차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럼 지금 팔리고 있는 거는 3, 4주 전에 구입한 원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올리는 거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비축유가 208일 정도의 분량, 어떠한 네. 조치도 하지 않았을 네. 때도 그 정도의 지금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전부터
금액을 올릴 수가 있냐. 경쟁 터지자마자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네.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깜짝 놀란 점들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 담합이나 이런 거 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만약에 개인 업체가 그냥 가격을 올리는 경우 사실 이것도 유사한 행위인데 네. 네. 이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근데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없는데 네.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출을 하면서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빨리 검토해봐라. 네.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믿음이 더 많은 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의 현재 지지율까지 네.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 잘하는 대통령 밑에는 또 일 잘하는 굉장히 손발이 빠른 참모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아침 한 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점검반 지금 나갑니다. 공식 회의 전에 오늘부터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원유는 옛날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그쵸. 아직은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폭리죠, 폭리. 사재기보다도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장관이 직접 이건 폭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부터 당장 점검반을 내보내겠다, 단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니까 이런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런 상황을 가장 불편해하고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장동혁 대표도 불편할 것 같지만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아휴, 이제는 집을 팔아야 될 그런 형편에 놓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 짓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코멘트 실제 있었던 코멘트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도 굉장히 오늘의 갤럽 조사 결과가 불편했을 거고 네. 옥중에 있는 또 옥에 있는 윤석열 피고인도 불편해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전환길 씨한테 편지를 보냈죠.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의 부정선거 토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그냥 뭐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일깨운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는데 이런 토론을 더 많이 알리고 봐야지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장 대표한테도 그런 말 했습니다. 윤어게인을 버리면은 지방선거 망한다. 아, 이렇게 버리면 말했어요. 나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구수도 했지만은 우리 뭐 국민의힘이 뭐 구수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는 힘내세요. 한 길로 가면 됩니다. 한 길로. 아무도 안 오네 그거. 참 머쓱하고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옥에 있는 네. 윤석열 붙잡았습니다. 내란죄 네. 윤어게인을 붙잡아야 지방선거에서 예, 예. 이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막말을 또 네. 대신 뭐 해주셨고요. 편지였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까 계속 일 잘한다는 말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오후에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그러니까 와, 근데 박수 칠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니까. 네, 적극적인 행정을. 네. 예.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오를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원유가 그렇죠. 들어오는. 예. 아까 뭐 208일 비축량이 있다 우리나라에. 208일 비축량이라고 하면은 네. 약 7개월 정도여서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로 될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비축량이 거의 네. 세계에서 상위 5위권 이내 정도에 그렇다면서요. 세계 평균 2.3배 정도 되는 비축량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며칠치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이란과 관련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까지를 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비축률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지? 뭐 대비를 그만큼 잘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정부가 네. 철두철미하고요. 국민들 관점에서 실익에서 혼란스럽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네.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주가 시장이 그 출렁출렁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쟁의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안 좋아지고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전에는 네. 대부분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 대기업들 위주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UAE에서도 지금 사실 관계를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 네. 순방 때도 그런데 UAE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이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네. 순방 나가서 네. MOU를 몇 개를 체결하고 몇 조 원을 했다 했을 때 그게 실익적으로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실행이 되는가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실용주의 외교가 빛이 나듯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 비축량이 탑 5에 우리나라가 든다고 합니다. 거의 7개월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을 이렇게 긴급 도입하기로 한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러니까 원래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브앤테이크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법한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게 바로 한국의 천궁이죠. 아, 요즘 천궁. 천궁 뜨겁습니다. 아. 천궁 뜨거워요. 그 전략자산. 예, 맞습니다. 네. 지금 UAE가 계속해서 안보 기사를 올리는 것 네. 중에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아니 우리가 당사자들도 아닌데 이스라엘보다 UAE에 떨어지는 포탄이 더 많다. 네. 이 기사를 한 가지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올리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90% 이상 다 요격했다. 네.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천궁. 아, K방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무기의 이 유능성 이 너무너무 대단한 그 요격 이유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와, 강훈식 비서실장도요. 이번 원유의 긴급 도입은 양국의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지키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평을 했습니다. 아, 뭐 뿌듯함, 뭐 국민으로서 뿌듯합니다.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점에서는 일 잘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UAE가 오히려 빠르게 판단을 잘한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전쟁 관련해서 전선을 넓히는 느낌이 네네네. 강하게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포탄이 날라와서 우리가 네. 요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쿠르드족 투입과 관련해서도 그쪽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타격이 이루어지는데 네. 계속해서 타격 지점은 늘어나고 네. 소모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격률이 높은 네. 미사일 장비가 필요한 곳들이 많아지죠. 네.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한국과 지난번에 체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궁 네.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600만 배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빠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네. 앞으로 한국을 찾는 곳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늘 윤어게인의 쓴소리하고 국민의힘의 쓴소리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해온 홍준표 전 시장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제명해야죠. 싹 다 쓸어야죠. 윤석열의 종물과 중물이 단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싹 다 쓸어버려야죠. 뭔 소리야? 아, 그 천국 얘기합니까? 아, 천국. 그럼 내가 논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당내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국은 아, 또 우리 당이 훌륭- 아니죠, 참. 인자 당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적 없으시죠. 그렇죠. 네. 천궁이랑 이재명 대통령 그 잘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아, 이 사회자도 그렇지만 이거 방송 보는 이거 구독자들 시청자들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게 얼치기 좌파들이 너무 싫으니까 좋아요도 없어요. 네, 그래 봅니다. 저희 얼치기 좌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구독자들이 문제야. 좋아요 좀 눌러준 게 뭐 별실입니까? 네, 그래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전 시장의 일단 뼈 찌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뼈를 뚫으세요 지금. 그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명하라는 건 누구 제명하라는 거죠? 한시 제명했잖아요. 아, 장동혁 대표는 계속 대표직 유지해야 됩니까? 장 대표는 이제 정신 차려야죠. 이따는 나오니까 내 그때 말하겠어요. 네, 네, 네.